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자, 오늘은 내일부터 청약하는 아이빔 테크놀로지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 키움 스펙도 같이 청약할 예정이었는데 키움 스펙은 8월로 일정이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빔 테크놀로지만 청약이 남아있고 청약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진행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환불되거든요. 환불 기간은 4일인 청약입니다. 그리고 키움 스펙이 넘어가면서 아이빔 테크놀로지가 7월 마지막 공모주로 청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8월 6일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날 단독 상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장 일정은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업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 생체 현미경이라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일반적인 현미경은 몸 밖으로 조직을 꺼내어서 관찰을 하는 기구이지만 아이빔이 만드는 현미경은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MRI 장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MRI보다 100배 더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빔이 만드는 현미경은 사람을 관찰할 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생쥐 등 실험체를 관찰할 때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특정 부위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려면 실험체 밖으로 이걸 꺼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험할 때마다 이런 생쥐를 죽이고 부검하는 형태로 모니터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번 관찰할 때마다 관찰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 부정확한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았고요. 또한 여러 실험체를 죽여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부분도 약간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빔이 만드는 생체 현미경은 실험체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관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 주기마다 동일한 실험체를 대상으로 계속 관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장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장비를 미국의 하버드대, 존스 호킨스 등 유명한 대학에 납품한 실적이 있고 글로벌 빅파마 중 하나인 사노피에게도 납품한 실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를 미루어 보면 한국의 작은 기업이지만 그래도 기술력은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실적을 보니까 아직 갈 길이 멀더라고요. 23년에 45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매출액보다 더 많은 적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는 매출액이 1억 원이던데 그래서 올해도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확신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증권신고서를 보니까 5월과 6월의 실적이 좀 크게 나오면서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9억 원이더라고요. 하지만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이 100억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해두었던데 상반기 실적을 미루어 보았을 때는 이런 전망을 신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보고 수요 예측 결과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기관 경쟁률이 1012대 1이었고 2110개 기관이 참여를 했거든요.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수는 좋았지만 의무 확약을 신청한 기관은 거의 없었습니다. 확약 비율이 0.5%이거든요. 그러므로 기관 대부분은 상장일에 매도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수요 예측에 참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의무 확약은 수량 기준으로 0.5%, 건수 기준으로는 0.6%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일반적으로 건수 기준으로 확약 신청 비율이 약간 더 높으면 최종 배정에서 확약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본 종목은 확약 신청이 워낙 저조했기 때문에 최종 배정에서도 확약을 크게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10,00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상단 가격을 18% 초과시켰는데 그래도 30%씩 초과되지는 않았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모 가격 신청 결과를 보면 10,000원 초과를 신청한 비율이 72%로 가장 많았지만 10,000원으로 신청한 비율도 23%였거든요. 그래서 공모가는 10,000원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관들도 이제는 합리적인 좀 판단을 해주길 바라보지만 결국은 손해를 보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흐름이 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 실적을 보셨겠지만 이 종목도 기술 특례 조건으로 상장하게 되거든요. 26년과 27년 실적을 절반씩 반영을 했기 때문에 밸류를 따져보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을 보니까 올해 초에 상장했던 코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코셈도 현미경을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오랜만에 찾아보았더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어제 주가는 9,860원이었는데
공모가가 16,000원이었으니까요. 공모가 대비 거의 40%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두 종목은 현미경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작년 매출액을 기반으로 밸류를 한번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코셈은 작년 매출액이 137억 원이었기 때문에 현재 PSR 기준으로 밸류는 4.1배이고요. 아이빔 테크놀로지는 공모가가 10,000원으로 결정되면서 시가총액이 약 1,500억 원으로 상장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PER 33배 정도 밸류로 상장하게 되었는데 두 종목 밸류 차이가 꽤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코셈이 만드는 현미경과 아이빔이 만드는 현미경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밸류 비교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이런 밸류는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를 체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약 223만 주를 모집하는데 일반 투자자에게 56만 주가 배정이 되었고요. 주관사는 삼성증권이고 일반 고객은 13,000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풀청약을 하시려면 증거금은 6,500만 원 필요하고요. 최소 신청 수량은 20주로 증거금은 10만 원이고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에는 303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는데요. 전체 주식의 20% 물량만 유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은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가 많은 종목이지만 대부분 자진해서 보호회수로 주식을 많이 묶었더라고요. 그래서 상장일에는 기존 주주 물량이 80만 주만 유통될 수가 있는데 이 80만 주 전부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고 기존 주주 중에 개인 주주가 일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약간 독특하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유통금액도 300억 원 정도이니까 유통물량 비중이 적고 유통금액도 가볍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스톡옵션이 있었는데 행사기간이 시작된 스톡옵션 중에서 직원들에게 부여된 22만 5천 주는 상장일부터 행사가 가능하거든요. 행사 가격을 보면 2,000원과 4,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상장일에 행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만 5천 주가 늘어난다면 전체 주식의 1.5% 비중의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스톡옵션이 있다는 점은 약간 부담스럽지만 물량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상장일 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매 청구권이 있더라고요. 상장하고 3개월간 환매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는데 올해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 종목 중에서 시초 가격부터 공모가 이하로 내려간 종목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환매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번 종목은 어떨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환매 청구권이 있으면 손실을 10%로 확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 텐데요.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 없다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상장일에 고가 범위도 점점 내려오고 있고 시초 가격 대비 주가가 거의 올라가지 못하면서 상장일에 단타를 해봐야 되겠다는 수급도 점점 축소가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다만 이 종목이 상장하기 전에 산일전기 그리고 PNS 미케닉스가 상장하게 되는데 두 종목이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면 이 종목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장일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있고 상장하기 전에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유통 물량이 좋은 편이고 환매 청구권이 있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하지만 공모 단가가 10,000원이고 수수료도 2,000원 있기 때문에 균등 청약만 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럽고요. 비례 청약을 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환불 기간이 4일이라는 점도 조금 애매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코셈과 비교를 해보았지만 조금 부담스러운 밸류로 상장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청약은 한번 쉬고요. 다시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청약은 하지 않지만 내일 저녁에는 2일차 청약을 예상을 해볼 테니까요.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